나의 이중성과 타인의 이중성. 우리는 나답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나다울 때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인데 역설적이게도 나답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작 나 자신이 남들보다 더 모르겠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내가 나를 들여다보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보듯이 내가 나를 볼 수는 없기에 자기가 자신을 가장 잘 모를 수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남들이 모두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진실을 나 자신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무의식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실제의 자신을 모릅니다. 주변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이 스스로는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러저러하다의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보는 그 사람과 실제의 그 자신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교적인 의미에서 해탈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이 잘난 존재이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에 잘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은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의 찌질한 면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은 무의식으로 억압됩니다. 불편하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만이지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위장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고 있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 경우를 보실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논리적 인식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보니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얼마나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지는 모르게 마련이구나. 주변에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걸 보면 나 역시도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서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겠구나이지만 이렇게 논리적 인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논리적 인식은 사실을 좀 더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철학적 성찰은 자신의 무의식을 보도록 해줍니다. 철학이 골치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중 논리를 구사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인식 경향성은 내가 옳고 타인은 그르다로 향하는데 철학은 이를 막습니다. 철학은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옳지 않은 측면이 있고 타인에게도 옳은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서는 옳지 않은 측면을 보고 타인에게서는 옳은 측면을 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지만 철학은 사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자신만 옳다는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사실에 맞추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서 자신만의 소설에 갇혀 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교류도 어려워지죠. 자신의 무의식을 보려면 자신이 얼마나 이중 논리를 구사하는 사람인지를 직면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자신의 비논리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신의 비논리를 하나하나 봐나가는 힘이 있어야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자기가 보는 자신은 실제의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이고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내가 원하지 않는 찌질한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찌질한 나 자신을 직면하기보다는 나의 존재 방식이 왜 옳은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인식하려 노력할 때 무의식적 특징을 더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비논리를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은 틀렸고 자신은 옳다는 생각에 빠져 삽니다. 나의 생각은 내가 옳은 것을 입증하는 데에만 집중하니까요. 철학적 성찰은 나의 생각에서 그른 면을 보고 타인의 생각에서 옳은 면을 보게 만듭니다.
인식의 자연적 경향성을 거스르는 방식이지요. 그래야만 사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자신이 되는데 철학적 성찰력이 필요합니다. 심리와 무의식적 특징이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기에 오히려 내가 나를 가장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의식으로 내려보내는 나의 모습은 나 자신만 모릅니다. 내가 인식할 수 없어 무의식으로 내려보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인의 눈에는 아주 잘 보입니다. 여러분도 타인의 무의식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타인의 무의식이 보이듯이 여러분의 무의식도 타인의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타인의 무의식을 보며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라. 너의 진짜 마음이 내 눈에는 다 보인다 하면서 우습게 여기곤 했지만 남들도 나를 두고 그랬을 것이 틀림없으니 말입니다. 무의식의 나는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모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무의식의 나는 내가 모르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를 만나서 점점 그 내가 모르는 나와 친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였지만 나에게는 낯선 그 나의 모습을 나의 일부분으로 수용할 줄 알게 되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의식의 나와 무의식의 나를 통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모든 모습이 나라고 인정해 줄 때 내가 모르는 나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가 말썽을 일으키는 일도 줄어듭니다. 무의식의 나를 줄여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존재가 편안해집니다. 다르게 말해 무의식의 나를 나로 알아차리고 의식의 나와 무의식의 나를 통합해 나갈수록 나의 존재가 편안해집니다. 어떤 분이 타인은 자신의 이중성을 보지 못하고 나는 내 안의 이중성을 본다고 해서 나의 우물이 넓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아니요. 자신의 이중성을 못 보는 사람의 우물보다 자신의 이중성을 잘 보는 사람의 우물이 훨씬 넓습니다. 자신의 이중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만 이중적인 것 같다고 느끼면서 손가락질하기 바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기회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중성을 보는 사람은 타인의 이중성에 그리 치를 떨지 않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자신의 이중성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에게서든 타인에게서든 이중성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이중성을 통합해내면 더 큰 자아가 되어서 다른 사람 때문에 그리고 자신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중성을 통합하는 과정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감을 극복하게 만들어 타인과 갈등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너답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나인데도 나다움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합니다. 내가 나를 대상으로 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보려면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을 얼굴 가까이에 대놓고는 책을 볼 수 없습니다. 눈과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나 사이에는 거리를 확보할 수 없기에 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 너답다 라고 말해주면 나다운 게 뭔데? 라고 묻게 됩니다. 나도 모르겠는 나다움을 그 사람은 아는가 싶어지지요.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자신을 언제나 이해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본래적인 자기 인식을 획득할 때까지 종종 자신을 오해하기도 한다. 마이너스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55절. 내가 나여도 내가 나를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적인 자기인식을 획득할 때까지, 즉 이게 나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이게 나다운가 아닌가를 헷갈려하게 됩니다. 본래적인 자기인식을 획득하는 것에는 무의식의 나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나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느끼는 공허감과 고독감에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허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3자가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적어도 자기가 홀로 있지 않다는 일종의 위안이라도 얻었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인간이 공허하고 불안해지면 혼자 있기가 두려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있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텅 빈 부분을 친구들로서 채우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래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자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그가 아무도 없이 혼자 존재할 때에는 자아의 존재가 상실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인간은 자기라고 하는 의식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찾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정립할 수 있는 능력도 타인과 함께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된다. 고독감을 외면하려고만 애쓴다면 이 고독감을 이용하여 자신의 내적인 잠재력이나 삶의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개발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해서 남들과 정말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도 없게 되고 만다. 스터프트맨은 아무리 서로 기대보려고 해도 결국은 더욱 고독감에 빠지고 말 것인데, 그 이유는 텅 빈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봤댔자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롤로 메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중에서 공허감에 빠진 사람은 무언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리니까 어떤 확고한 존재가 의미를 확정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저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권위 있는 누군가가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갔을 때 허탕은 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혼자라는 느낌에라도 시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텅 빈 마음일수록 그 마음이 꽉 차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옆에 누군가라도 있으면 마음이 텅 빈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허감이 깊을수록 고독감도 깊어지기에 고독감만이라도 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나를 의식해주고 나를 상대방으로 여겨줄 때, 다르게 말해 나의 존재감이 있을 때 나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신생아가 자신과 눈 마주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어느 누구와도 상호작용을 하지 못할 때 분유를 주어도 결국 죽는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 아기에게는 30개의 단어를 배우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 된다고 합니다. 아기들은 웃는 얼굴에 유독 반응합니다.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습니다.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고독감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롤로 메이가 고독감을 외면하려고만 애쓰면 자신의 내적인 잠재력이나 삶의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개발할 수 없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독감을 외면하려고 애쓰면 나와 타인의 경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경계가 두렵기에 그 경계를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혼자서는 쇼핑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를 옆에 두기 위해 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 하다 보니 자기 자신이 없어집니다. 당연히 자신의 내적인 잠재력을 개발하는 쪽으로는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삶의 방향에 대한 통찰력도 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삶을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으로 지내게 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뭐든지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나요? 당장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니 옆에 두고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별 관심은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서지 않는데 관계가 정립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서 있을 때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랑 다른 특성을 느끼고 그 다름에 대해 대화하고 그러면서 서로 존재의 결을 느끼고 그럴 때 관계가 정립됩니다. 롤로 메이는 텅 빈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독감에 빠지고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허에만 집중하면서 혼자 있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공허감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만 대우합니다. 결국 의미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아무런 현실적인 이득이 없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입니다. 요즘에 나다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이유에는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 것도 있는 듯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나를 알아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밀도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적절한 거리두기만 하는 관계를 맺기 때문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너무 너는 너, 나는 나로만 지내면 나를 잘 모르겠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와 너가 부딪히면서 아 나는 이렇고 너는 그렇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경험을 하지 않으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관계를 유지해내는 밀도 있는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동시에 지지고 볶아가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 안에서 사랑 미움을 모두 느끼고 몇 번씩 사랑과 미움의 롤러코스터를 타가면서 아,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를 느끼고 그런 너와 달리 나는 이렇구나의 체험이 켜켜이 쌓여야 인간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속속들이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과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점점 더 밀도 있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을 알아들어주는 사람에게 내 속을 터놓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질문을 받아보고 나에 대한 그 사람의 해석도 들어보면서 나를 느껴갈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느껴보면서 나 자신을 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이기 위해서라도 나와 다른 존재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부딪힐 때 나는 나의 존재를 느낍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의 나다움을 점점 찾아나가기 위해서도 타인과의 밀도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는 밀도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혼자일 줄 알아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만 하지는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